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강서구 등촌동에서 여자 미용사로 일하시는 50대 초반 여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기 살펴볼게요. 아침에 파마를 여러 번 해도 손이 하나도 저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잘 때 날개뼈가 화끈거리지 않아 누우면 바로 잠에 듭니다. 견우한의원에서 치료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일상이 달라져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근막통증 환자분이셨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서 미용사로 활동하고 계신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습니다. 예전부터 목과 어깨가 항상 뻐거나 결렸고 아침에 파마를 하면 손저림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헬스를 무리하게 하고 난 후부터 오른쪽 날개 축지와 날개뼈가 불편하고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오른팔로 저립니다. 날개뼈는 저녁에 잘 때면 화끈거리고 열이 나서 잠을 자주 설칩니다. 정형외과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고 근막 통증이라고 했으며 일자목도 있다고 했습니다. 뒷목이 무겁고 쪼이는 느낌이 있어 두통까지 심합니다. 질환이 시작되고 나서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늘 달고 삽니다. 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여자 미용사분이셨습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그리고 외상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적인 원인은 강박적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아픈 게 아니고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신경 쓰이는 불편을 호소하는 증후군입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 등이 있고요.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각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더 강력하게 폭발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데 증상 자체가 근육통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치료하기보다는 상단기간 발전해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나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얼마 되셨어요 하면 얼마 전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자주 받는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 교통사고 같은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발성이라고 해서도 별다른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환자분의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얼굴 마사지를 자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막 통증 주의 주변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 근막 통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막 통증과 근육통의 차이는 뭐냐면 근육통은 여기가 아프면 계속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들어가면 잘 풀려요. 하지만 근막 통증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외부 자극이 들어가면 이 외부 자극에서 일단은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외부 자극이 근막의 트리거 포인트를 활성화시키므로 점점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근막 통증과 근육통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라운드 숄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슴펴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가슴펴기만 하시면 참 좋은데 근막 통증 좋은 환자분들은 이런 가슴펴를 하면서 내가 아픈 부위를 풀거나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사지 자꾸 뻐거나 결리고 하시니까 거기에 막 드드드드 하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환자분도 알고 계세요. 할 때는 좋았는데 점점 저 강도가 세지고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근막 통증과 근육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스마트폰을 늘 달고 쓰신대요. 화장실에서 뿐만 아니라 뭐 엎드려서도 누워서 자기 전에도 하시고 하셔서 일단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자꾸 내려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 하시면 좋지만 하신다면 눈높이에서 하시면 좋고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육을 풀어주면서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고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서 근막 통증의 재발을 막아주고 근막의 정상화를 유도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의 핵심 뭘까요? 증상별 주의사항, 증상별 필수 전달사항인데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근막 통증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 스트레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통과 이게 다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육통은 해당 부위를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하거나 풀어주면 좋아져요. 하지만 근막통증은 그러한 외부 자극이 일단 들어가면 안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얘가 근막을 자극하면서 트리거 포인트를 활성해서 점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불편한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그래서 애주가분들 좀 고생할 수 있고요. 커피 같은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죠. 수면 장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의 그 카페인, 함유 음식들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저도 듣지 못한 어떤 차는 괜찮아라고 할 때 그 차의 기준은 뭐냐면 들어갔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아니면 눈이 확 떠져. 그러면 카페인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나 음료 그런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얘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져. 근데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좋아요. 또 스트레스에 자꾸 집중될 때는 뭐 큰 소리 노래 부른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기를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해소 도구를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걱정했는데 병행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원장님 말처럼 근막 통증이 해결되니 화끈거림이나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 통증 중은요, 통증이란 말이 있지만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화끈거림, 콕콕 찌름, 서늘함 등의 설명하기 힘든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화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져서 병원에 찾았을 때 한의원에 왔을 땐 벌써 몇 년 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근막통증 언제까지 달고 사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통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견우가 함께하게 했습니다. 건강하세요.